안녕하세요. 좋은 구들방을 만드는 원리 중에 오래 따뜻한 구들방을 만드는 원리, 지난 시간에 5가지의 대책을 말씀드린다고 했다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끝났죠. 오늘은 나머지 3가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시면요, 빨리 식는 원인 5가지 말씀드렸었죠. 5가지. 첫 번째는 구들방 전체의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 단열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고래 단열, 고래 외벽의 단열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연도의 높이 그리고 연도의 기울기에 대한 말씀 드렸었죠. 자, 오늘은 나머지 3가지입니다. 3번째는 추결 공간이 부족할 때 빨리 식는다고 그랬고요. 4번째는 불을 떼서 연기가 다 빠져나간 이후에 아궁이하고 굴뚝의 밀폐가 안 됐을 경우에 열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찬바람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5번째는 개자리가 깊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3번째 추결 공간에 대한 얘기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빨리 식는 3번째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들방에 추결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구들방에서 추결 공간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1번 아궁이, 2번 고래 바닥, 3번 고래 속, 4번 방바닥. 자, 정답이 뭘까요? 사실은 4가지 다 맞습니다. 4가지 다 추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4군데 다 추결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죠. 첫 번째, 아궁이를 추결 장치로 쓸 때 아궁이에서 분명히 추결이 되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궁이를 쌀 때 이 주변에 이렇게 큰 돌을 놔가지고 이렇게 싼다면은요, 추결 장치로는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돌을 데피기 위해서 연소하면서 발생된 열이 계속 뺏기죠. 그러다 보면 아궁이를 고온 연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온 연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연소가 어렵고요. 아궁이는 고온 연소를 해야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그랬는데 이런 불리한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궁이가 추결 장치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고온 연소가 되려면 아궁이 벽에서 나오는 반사열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궁이를 큰 돌로 쌓는다면요, 이런 반사열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반사열을 이용하려면 아궁이의 재료로서 아궁이 바닥이나 벽은 내화벽돌로 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래 바닥은 어떻습니까? 고래 바닥도 추결 장치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일부 추결 기능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고래 바닥은 추결 역할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은 위로 간다고 그랬죠. 고래 바닥으로 열이 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 방바닥은 어떻습니까? 방바닥을 추결 장치로 하는 거, 당연히 방바닥은 추결 기능을 합니다. 훌륭한 추결 장소죠. 왜냐하면 열은 위로 솟기 때문에 방바닥에 추결되는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방바닥은 굉장히 중요한 추결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바닥을 두껍게 하면 할수록 추결 기능은 뛰어나겠죠. 그런데 두껍게 하면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이 빨리 따뜻해지지가 않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상반되죠. 방바닥을 두껍게 하면 추결 기능은 좋아지는데 빨리 따뜻해지지가 않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구들방이 너무 더디게 따뜻해지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빨리 따뜻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경우, 주말주택 같은 경우는 빨리 데워져야 될 필요가 있죠. 요즘 전체적인 추세도 모든 분들이 방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래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 군데가 있죠. 고래 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구들방의 추결 장치는 고래 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온 연소를 위해서 아궁이에 축열 장치를 두면 안 되고요. 방이 빨리 데워지기 위해서 방바닥을 너무 두껍게 하면 또 불리하고요. 그래서 고래 속에다 축열 장치를 만들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공감이 가시죠? 그리고 방바닥이 너무 두꺼우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방바닥이 데펴지는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전도라고 그랬죠. 전도에 의해서 방바닥은 데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의 속도는 대류나 복사보다 훨씬 느립니다. 이렇게 방바닥이 데펴지는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래 속의 열기는 계속 아궁이 쪽에서 밀고 올라올 텐데 이 열기가 미처 열교환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운 열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축열이 잘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축열재하고 열기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바닥을 축열재로 하는 건 불리하고요. 고래 속에 그런 조건을 갖춘 축열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고래 속에 그런 조건을 갖춘 축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답을 제가 직접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열은 위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축열 기능이 좋으려면 열과 축열재 간의 접촉 시간이 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촉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축열 장치를 직접 한번 고안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조건을 갖춘 고래 속 축열 장치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뽑아서요. 세 분을 뽑아서 제가 직접 친환경으로 농사 짓고 있는 오미자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분한테는 지금 집필하고 있는 구들방에 대한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다실 때 꼭 이메일 주소 좀 적어주세요. 구들방이 빨리 식는 원인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아궁이나 굴뚝에 밀폐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입니다. 아궁이 쪽으로 찬바람이 이렇게 싱싱 들어가거나 굴뚝 쪽으로 이렇게 열기가 빠져버린다면 구들방이 빨리 식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제가 귀농 초기에 구들방이 있는 어느 시골집에서 살았는데요. 하루 종일 부를 때도 그냥 미지근한 정도였습니다. 겨울철이었는데 하루는 마당에 나가서 굴뚝을 쳐다보고 있는데 굴뚝 쪽에서 열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은 따뜻하지 않은데 열기는 다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굴뚝을 막았죠. 불을 떼고 굴뚝을 막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방바닥 틈으로 올라온 연기 때문에 질식사할 뻔했거든요. 굴뚝의 밀폐나 연도의 구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고래 속에 있던 열기가 당연히 금방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굴뚝에 시공을 할 때 댐퍼를 달고요. 아궁문도 이렇게 밀폐를 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합니다. 끝으로 방이 빨리 식는 원인 중에 하나 개자리가 없거나 개자리가 깊지 않을 때입니다. 개자리는 식은 열기가 머무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열기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습을 처리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열기의 버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방이 오래 따뜻하기 위해서는 개자리가 깊어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열기를 축열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함실 위입니다.
저는 시공을 할 때 함실 위에 두텁게 흙을 얹었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아궁이의 열기가 가장 먼저 와서 뜨거운 함실장이 쪼개지는 것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흙은 돌보다 약 4배 정도 늦게 식는 축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실장 위에 흙을 넣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축열 방법이죠.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래 따뜻한 구들빵을 만드는 원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구들빵 전체에 단열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연도의 구조, 연도의 위치나 연도의 기울기가 굴뚝 쪽으로 갈수록 낮게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고래 속에 충분한 축열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기가 빠져나간 이후에는 아궁이나 굴뚝을 철저하게 밀폐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개자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끝으로 말씀드렸던 거, 함실장 위에 두텁게 흙을 얹어서 뜨거운 함실장도 보호를 하고요. 아주 훌륭한 축열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구들빵이 빨리 식지 않고 오래 따뜻한 구들빵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감이 가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문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좋은 의견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구들빵을 만드는 원리 중에 네 번째 시간으로 빨리 따뜻한 구들빵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